안녕하세요. 줄리 타로 명리 줄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이죠. 흰소의 해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일간별로 신축년에 대한 운세 알아볼 건데요. 아무래도 저는 타로를 같이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신축년 영상을 하나만 딱 올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간별로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신강, 신약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좀 계셔서 나중에 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제가 예전에 봤던 사이트에서 생년월일시를 넣으면은 신강인지 신약인지 나오는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알려드리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답을 드렸는데 찾아보니까 신강, 신약이 나오는 사이트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기준을 나무로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나무다, 목사주다, 갑이든 을이든 나무사주다. 그러면 나를 생하는, 나를 살리는 글자가 있을 것이고 내가 살려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행의 어떤 순리인데요.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있어야 불이 활활 잘 타고요. 그래서 이 앞뒤 관계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100%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내가 기준이다. 내가 기준인데 목이 2개 이상이다. 근데 또 나를 생하는 글자가, 그러니까 내 전에 들어오는 글자가 또 2개 이상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살려야 되는 글자가 없거나 아니면 1개. 그러니까 여기가 약한 거죠. 일단 이런 조건만 갖춰져도 강한 사주로 봐야 돼요. 네, 강한 사주다. 그러면 이제 신약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기준을 나무로 잡아올게요. 내가 있는데 나를 치는 글자, 나를 극하는 글자가 금이죠. 그러면 나를 치는 글자가 예를 들어서 3개인데 나는 나무가 하나예요. 그러면 극을 3번 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신약으로 봐야 돼요. 이게 오행만 바뀔 뿐이지 나를 치는 요소가 뭔지, 내가 나를 살려주는 글자가 많은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는 글자가 많거나 나를 생하는 글자가 많거나 아니면 비경겁제라고 하는 같은 오행이 많거나 이러면 신강사주로 보시면 돼요. 신약은 내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이거나 나를 극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내가 대충 강한 사주구나 약한 사주구나를 구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일간별로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신축년이라고 하는 연도, 이 축토가 들어오는 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축년은 일단 사유축 운동을 하는 글자죠. 축이라는 글자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사유축, 사에서 시작해서 유금을 지나서 축토에 가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글자입니다. 축토가 마무리 글자예요. 마무리. 그래서 화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묘지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따진다면 2013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일이 2021년에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근데 사실 신축년이 드라이 아이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가운데 물인 것 같았는데 얼어서 논바닥이 싹 다 드러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월 말쯤에 한번 논밭에 가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이렇게 벼가 이렇게 나 있는 거를 이렇게 탁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눈이나 비가 와서 이렇게 여기가 땅이면 물이 살짝
고여 있는데 그 위로 삐쭉삐쭉삐쭉 그 잘려진 벼가 이렇게 벼 잘려져 있는 그 모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뭔가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 있어서 안 보였던 것이 싹 얼어붙으면서 다 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자년부터 계속 뭔가 부정부패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씩 드러나잖아요. 누가 성폭행을 했는데 그걸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2019년도에도 미투 운동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성매매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성매매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2020년까지 이어졌는데 이거는 하나의 예시고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뭔가 2013년도부터 뭐 뭔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던 부분들이 은폐되어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신축년은 좀 인과응보의 해다 이렇게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인과가 있어서 내가 원인이 있어서 결과를 받는다.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사람은 덕을 받을 것이고 악행을 저지른 자는 업으로서 죄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이치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해예요.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종교적인 해석이잖아요. 근데 이 종교적인 해석이 또 맞아떨어지는 게 신축이라는 글자가 또 종교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 일주이신 분들 중에서 일이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은 종교에 좀 열심히 하시면 덕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축이다, 하얀색 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흰소. 우리가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하얀색 동물은 좀 영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도 하얀색 소가 가끔 벽화에 나오거든요. 그 왜 하얀색 소를 왜 그려 넣었냐면 그것도 다 상징이거든요. 그 이유는 득도를 한 동물의 어떤 모습을 영물로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신축이다라고 하는 글자가 종교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도 맞다 이렇게도 명리에서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누군가한테 내가 커다란 잘못을 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갚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선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았다. 2021년에 뽀록 날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갚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고 좋은 일을 해왔다. 네, 그러면 그 덕을 받을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신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인과응보에 대한 글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축토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IMF가 터진 게 1997년이고요. 그리고 2009년이 또 축년이 들어오는 해인데 이때가 5.1 사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때는 정축년이었고요. 2009년도는 기축년이었습니다. 축토가 들어올 때마다 뭔가 다 긴축 정책이 일어났던,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축토가요, 이렇게 쫙 짜그러들어서 이렇게 수분을 싹 흡수해버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축 정책이다. 그러니까 긴축 정책이 일반 서민 사회에서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 지갑을 닫게 된다라고 하죠. 지갑문을 닫는다. 돈을 안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IMF 때 돈을 쓸 수가 없었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2021년도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어제 일요일에 올렸던 그 토성과 목성이 만나게 되면서 달라지게 돼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라고 그 예측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그 영상에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2020년 12월 16일과 19일에 토성과 목성이 물병자리로 진입을 합니다. 이것은 원래 없던 주기로 새로 접어들어가는 그 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1800년대에부터
2020년 그 12월 16일과 19일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200년 동안 지구 근처에서만 돌았다라는 거죠. 지구 원소에 해당하는 별자리라고 한다면 뭐 염소자리, 처녀자리, 황소자리 이 근처에서만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벌어진 일들이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물병자리, 공기 원소로 새롭게 접어들면서 여기가 아니라 이제 이쪽으로 또 옮겨가게 되면서 여기 안에 있는 그 원소, 물병자리, 쌍둥이자리, 그리고 천칭자리의 주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좀 궁금하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셔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해외에서는 2021년부터 이제 변화의 시기에 그 첫 단추가 신축년으로 보고 있어요. 21년.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명리학 기준에서 신축년은 어떤 의미이냐? 거품이 다 빠진다라고 했어요. 긴축 정책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거품은 활성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활성화시키는 것, 밝은 에너지가 목화죠. 근데 신축이라는 글자에는 지장간까지 다 털어봐도 목화가 없습니다. 다 토, 금, 수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빠져있는 글자의 모습이죠. 원래 축토 안에는 목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신축년도 긴축 정책이 일어날 것이다. 서민 경제가 많이 죽을 거다. 이렇게 좀 사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이고요. 별자리로 봤을 때도 어찌 보면 이 대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의 변화 에너지가 여기 있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탑승할 사람들은 탑승하고 여기 변화에 대해서 난 싫어 버팅기는 사람들은 이제 놓고 가는 거죠. 그 걸러지는 작용하는 게 신축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축토라는 글자가요. 축이라는 글자가 필터의 의미가 있어요. 또. 그래서 필터라는 건 걸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굵직한 것들, 그러니까 원래 내 핵심적인 인물들이나 핵심적인 어떤 산업 구조만 남고 그동안 양념으로 있었던 그런 사업 분야 같은 것들은 좀 많이 가지치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자년도 가지치기가 심했지만 신축년은 필터로 아예 걸러버리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변화 에너지에 좀 적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축년을 잘 보내시면 2022년 이민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변화 에너지가 찾아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2021년을 잘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 변화에 내가 스무스하게 잘 적응을 해 나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축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힘드시면 종교적인 부분을 많이 찾아가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종교성이라는 게 꼭 특정 종교를 믿어라 라는 것은 아니고요. 명상이라든지 요가 같이 어떤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가 아닌 비물질적인 어떤 분야에 관심 갖는 것도 종교성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참선이라든지 아니면 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종교성에 해당하는 해기 때문에 이런 타로 채널이나 아니면 명리 아니면 진짜 무속인들 분들도 굉장히 많이 흥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에는요. 병화로 시작하는 일간 분들이 신축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는 오늘 예측해보는 거죠. 네. 병화는 양의 글자로서 물상으로는 태양으로 보고요. 자,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정제가 됩니다. 재는 재성이다,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병화가 축토, 음의 토죠. 상관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12운성이 병화일간 분들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신축도 양이지만 병화가 축토를 만나도 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양의 글자가 커진다는 거죠. 일단 나이가 젊다. 결혼을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신축년이 어찌 보면은 연애를 열렬히 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녀 상관없이요. 결혼을 안 했다. 미혼이다. 연애에 완전히 몰빵해서 하게 되는 그런 인연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열렬히 연애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연애하느라 공부를 좀 소홀히 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또는 연애하느라 주변의 것을 챙기지 못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근데 만약에 연애를 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합을 하거든요. 병신합을 하는데 합수로 들어와요. 근데 병화잖아요. 화. 수, 극, 화죠. 나를 극하는 글자가 수죠. 근데 수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친다. 나를 칠 수 있는 칠사를 키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금을 봤을 때 기회가 오네? 라고 생각을 해서 덜컥 잡아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나를 치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기회라고 해서 다 무조건 잡으면 된다? 안 되죠. 다 알아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그것을 잡아야 된다. 근데 병활관 분들 중에서는 아마 신축년이 되면 이 신금은 합을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내가 알아보고 한다 하더라도 알아보고 하는 그런 좀 천천히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병활관 분들. 그래서 일단은 합을 하면서 합을 하는 모습이니까 일단은 재성을 취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돈을 취하는 모습. 근데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축토는 사유축 운동을 하는 글자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원래 축토는 이 C 종자가 신금, 신금이죠. 신금이 원래 땅 밑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왜 아까 제가 수국화해서 나를 칠 수 있는, 나를 오히려 공격하는 글자가 되냐면 신금이 원래는 땅 아래에 있어야 되는 글자인데 위로 올라왔죠. 축월을 생각해 보시면 휴논 상태잖아요. 뭔가 위에 올라와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거 뭐 열매 있네 싶어서 가서 보면 까치밥이라서 안에 다 구멍 뚫려 있고 이런 경우라는 거죠. 지금 이 신금의 열매의 모습이.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좋은 것 같아서 딱 내 걸로 치는데 알고 봤더니 부실한 뭔가가 있더라. 이렇게 되실 수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부담을 줄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나를 극하죠. 예. 왜냐하면 수가 만들어지니까. 예.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병활관 분들은 일단은 이렇게 돈에 관련해서는 조금 한번 스톱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좀 노력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사주 원국에 병화가 천간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화 일간이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병진이다. 근데 병신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병병이잖아요. 태양이 두 개 뜨면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왜냐면 원래 우주의 원리상 태양은 하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신금이 이렇게 하나 합을 하기 때문에 이 비견 하나를 없애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경쟁하던 구조였는데
이렇게 하나를 합을 하면서 얘가 힘을 못 쓰니까 병화가 돋보이게 되죠. 이 병화가. 근데 이거는 위에다 좀 적을게요. 비견이나 겁재가 있다. 천간에. 비견이나 겁재. 근데 겁재는 사실 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있다. 이 경우는 재성을 먼저 취합니다. 우선. 재성이나 관을 먼저 가져가는 게 있어요. 비견이나 비견겁재가 위에 떠 있으면 우선권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만질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돈이 내가 못 갖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 형제나 내 사업 파트너가 일부 가져간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약간 뭔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게 되면 그냥 가져갈 거 가져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돈에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억울하게 빼가는 거라면은 약간은 좀 다퉈야겠지만 웬만하면, 왜냐면 입고 현상이 될 수 있거든요. 입묘 현상. 왜냐면 축토는 제가 아까 사유축 운동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유축. 금의 운동하거든요. 금이 이 화계지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합을 해 있는 상태잖아요. 합이 하나라고요. 이게 이렇게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합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같이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앞에 비견이 있다. 그럼 비견이 방패막이 해주는 거죠. 네. 대신에 내 돈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리고 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양은 또 뭐 요양도 되고 엄마의 이제 양수의 의미도 되고 우리나라 한글이 참 이렇게 저렇게 해석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엄마 뱃속도 결국에는 지상이 이게 밖에 공개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사주이신 분들 병환대 신약이다. 건강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병활관 분들 중에서 어쨌든 합을 하는 글자잖아요. 내가 일간하고 신금하고 합을 하잖아요. 근데 정제는 운에서 오는 거는 나하고 합을 하는 글자니까 내 거잖아요. 내 거. 내 거라는 게 소유한다라는 거잖아요. 소유권 같은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탈탈 털어서 그거를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보험이나 아니면 뭐 기존에 통장에 넣어놨던 적금이나 정기, 예금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탈탈 털어서 이거 소유권 내 걸로 가져오느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운의 흐름상 자연스럽게 내 걸로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무리를 해서 너무 오버해서 무리해서 내 걸로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대출 끼고 뭐 빚을 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상당히 줄여야 되는 해가 내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땅이 있어요. 아니면 뭐 건물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형제들이랑 돈을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를 더 내가 얼마까지 돈을 내면은 내 걸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게 내년에 운이 자연스럽게 내년에 내 걸로 가져오는 운이 되는 거잖아요. 내 거가 되는 거니까 운에서 이제 물론 이제 천간에 뭐가 떠 있거나 하면은 아까처럼 이제 병병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 비견이 먼저 합을 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내 걸로 운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의 흐름에 맞게끔 하시고 만약에 억지로라도 내 걸로 가져오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위험할 수 있는 그 위험 부담을 가장 많이 줄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작년이라고 하니까 조금 벌써 내년이 2021년이 된 것 같은데요. 2020년에 주식 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이거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주식은 내년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도 재미 보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2021년은 거품이 싹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식도 어느 정도 거품이 들어가 있어야지 내가 그 안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그냥 뭐 이렇게 작은 금액 이렇게 들여서 하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걸 올인해서 한다. 그거는 너무 위험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위험한 방법으로 돈 버시는 부분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타로점으로 갈게요. 네. 병화일간 분들 신축년 2021년이죠. 흰소의 해입니다. 네. 흰소의 해. 자, 제가 미리 뽑아놓은 병화일간분들 신축년 운세 카드를 좀 보면서 리딩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 타로 카드로 함께 또 알아볼게요. 일단 확실한 것은 병화일간분들 내년에 신금이 들어오는 해가 정제잖아요. 어쨌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즐거운 소식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약간의 조금 제가 아까 그 씨 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원래 축토 밑에 숨겨져 있어야 되는 신금인데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진짜 씨 종자인지 진짜 열매인지 아니면 약간 겉모습만 그런 쭉정이인지 알아봐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약간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조금 판단력을 조금 흐트러뜨리는 사람은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사람이 아니라면 상황적으로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직감력, 감을 좀 믿으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병화일간 분들이 약간 성견지명 같은 것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본인 스스로가 이럴 것 같은데 라는 그 감을 안 믿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병화일간 분들이 좀 성견지명이 있다.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좀 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런 판단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인투이션, 여러분의 그 직관력을 믿으면서 그때그때 선택을 하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돈을 좀 만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기분이 좋아지죠. 네. 왜냐면 내가 그동안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치를 맛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즐거운 감정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속게 되는 상황 혹은 나를 속이려 드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인작용을 하는 사람을 옆에 잘 두어라. 머추얼맨이라고 해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왜 여러분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카드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카드가 사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글자는 맞아요. 그 사진이 맞아요. 하지만 또 키워드가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은요, 혼자 다니지 않죠. 혼자 안 살죠. 벌집이라고 하는 곳에 수백만 마리의 꿀벌들이 함께 모여 삽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속이려 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 open to receiving sweetness. 달콤한 것을 받는 것. 그것에 오픈마인드를 가져라. be open.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태양으로서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들, 친구분들 이렇게 좀 도와주고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도움을 줬으면 받는 것도 익숙하셔야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셨었는데 그동안 이번에 기회가 왔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와주겠다라고 발뻗는 사람이 있다면 쳐내지 말고 그래 고맙다 하고 받을 건 받아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상황 안에서 약간의 주의해야 될 점이 눈에 띄기는 합니다만
저 부분도 여러분의 인투이션 카드가 나왔어요. 인투이션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삶에서 커다란 지혜로서 작용하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올해가 그렇게 되신다는 거죠. 신축년이. 자, 타로 카드에서 카드들을 좀 뽑아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이성관계에서는 이성이 남녀 모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애를 하면서 즐거움이 상승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좋네요. 병화일관 분들은 지금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 정년기이셔서 내 짝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차다다닥 진행이 돼서 결혼까지 가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신축년은 노총각 노처녀들의 어떤 결혼 소식이 많이 들리게 되는 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결혼들 하셔서 내년에 출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신축년이 어찌 보면은 제가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해가 될 거다라고 토성과 목성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어떤 중간다리 역할, 그러니까 어떤 변화의 시점에서 어떤 그 변화의 그 도약점, 시작점을 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 해가 신축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Three of Swords. 자, 병화일관분들 이렇게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뭔가 플랜이 있다, 계획이 있다. 축토는 사실 필터로서 걸러내는 해가 되기도 하겠지만 계획을 세우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축이라는 글자가 원래 씨 뿌려놓고 올해는 농사 어떻게 지을까? 이거 계획 세우는 시기예요. 축이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해먹고 살까?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비대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돈 벌어 먹고 살지? 이런 계획을 하게 되는 이것저것 정보를 얻게 되고 앞으로 이제 거품이 빠지게 되면 큰 골격만 남을 거거든요. 그 골자 안에서, 큰 골격 안에서 내가 뭐 해먹고 살까? 이 여러분들의 어떤 병화가 볼 수 있는 성견지명을 싹 발휘하게 되는 판단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신축년이 흘러가는데 병화일관분도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병신합을 하게 되면서 시작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닌 게 아니라 시작을 하셨고 에이스 오브 원드, 사업의 시작이든 어떤 기회를 잡으시든 여러분 마음 안에서 뭐 누군가 사랑의 시작이 되든 뭔가가 시작이 됩니다. 네, 시작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열심히 협동을 하게 되죠. 일이라면 혼자서 하시는 일은 아닌 것 같고 1명 이상, 꼭 3명 정도 되는 인원이 모여서 서로 합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근데 병화일관 분들 중에서 이동수가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신축년에. 일터에 대한 변화가, 그러니까 이직이 되실 수도 있고, 이직이 아니라면 이사를 가시는, 이사 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성관계라면, 이동을 많이 하게 되는 이성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출장이 잦거나, 영업을 나가시는 분들은 실내 내근직보다는 좀 이동수가 많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동을 하게 되는 이성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멀리서 사시던 분이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까지 본다면. 어쨌든 간에 이동에 관련된 부분이 눈에 띄고요. 중간에 뭔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약간의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것 같거든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카드가 나온 걸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낮은 에너지로
그러니까 기분이 저기압으로 계속 있어 계시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카드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병활관 분들 중에서 만약에 아이 소식을 많이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신축년이 불사조 입장에서, 병활관 분들 입장에서 아이가 들어올 수 있는 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임신이 안 돼서 많이 힘드셨던 분들은 아이 소식이 결국에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슬프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분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기분 전환하시려고 뭐 드라이브도 갔다 오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선에서 기분 좋음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지내라 라는 카드가 좋은 카드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아마 연말쯤 가시면 병활관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와, 올해 진짜 변화가 많았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마지막 카드에서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왜 추가로 뽑았냐면 분명히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약간 그 이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활동적으로 뭔가를 마구마구 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약간 생각에 잠기시는 그런 모습의 카드가 나와서 왜 갑자기 팍팍팍팍 치고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스톱을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카드를 뽑았더니 여러분이 뭔가를 정보를 얻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뭔가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거나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게 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뭔가를 아파트를 사신다든지 뭔가 가게를 계약하신다든지 뭔가 이동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몰랐던 부분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게 법적으로 어떤 것과 맞물려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보를 좀 많이 획득하실 것 같아요. 그런 관계에서 저 Wheel of Fortune 카드에 대해서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네, 결론 카드 10점 만점에 10점 카드가 나왔어요. 병활관 분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사실 그렇게 큰 위기를 타지 않는 일간으로 유명한데요. 확실히 조금 그런 게 신축년에도 드러나게 되는 걸로 보여지네요.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결론 카드가 이게 사실은 fortune이잖아요. 행운의 바퀴다라는 거기 때문에 행운을 가져다 주는 변화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럼 어떤 행운을 가져다 주냐? 만족도 10점 만점에 10점, 가족 간의 화합, 가족이 없으셨던 분들은 가정을 꾸리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행복, 그러니까 미혼이셨던 분들은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느껴지는 가정이 줄 수 있는 그 안정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부였는데 아이가 없었다. 아이가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행복.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다 찾아오겠다. 병활관 분들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매달 운세를 해봐도 정말 커다란 타격 없이 평타는 항상 치시는 게 병활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아까 사주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는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가선 약간 머리 아플 수 있는 상황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누군가와 동업을 하게 된다. 혹은 뭔가를 내 걸로 내 소유권으로 만들게 되는 상황에서 숨겨져 있는 부분은 없는가, 문서상 숨겨져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일일이 꼼꼼히 읽어보시고 병활관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병홀주나 병호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세요.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는 사실은 은간이신 분들이 많이 잘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성격이 좀 급하다.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은 누군가 한 명을 이렇게 보조인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 사인을 하게 될 때. 아니면 이렇게 문서를 확인해야 될 때는 누군가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지. 그게 뭐 몇만 원,
뭐 5만원, 10만원 그거 누가 이렇게 검증해주는 거를 만약에 수수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이 나중에 훗날에 문제가 없으면 그게 좀 더 낫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뭔가 상황적으로 나한테 피해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방지를 하시고, 네, 이 리딩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잔금 처리하시는 분들, 내년에 내 집 장만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상황적으로 건물을 어떻게 매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결말을 짓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건 사담이니까 안 할게요. 그래서 병화일관 분들은 그런 부분, 문서상의 이런 부분, 상황적으로 나를 허황된 어떤 투자를 하게끔 유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자세히 알아보고 하셔라.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You and your loved ones are safe. 개자리에 대한 카드가 나왔어요. 개자리는요, 캔서잖아요. 개자리는 가족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강한 그런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 이런 내 가정 환경, 이런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커요. 그래서 지금 결혼 정년기이신 분들, 만약에 아직 내 짝이 없다. 올해 만나게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결혼을 이제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 네. 여러분들은 안전하다, 세이프하다,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에너지와 함께 여러분의 새로운 제 인생이 임하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결혼하시게 되면. 안전하다라는 메시지가 왔네요. 네. 가정에 대한 화목에 대한 키워드가 좀 나온 걸로 봐서 이 마지막에 나왔던 이 카드와 좀 맥락이 같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병활관 분들 상당히 부럽습니다. 네. 이렇게 즐거운 순간, joyous fun, 그리고 abundance, 금전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여러분 어떤 판단력의 좀 상승, 그리고 주변에서 혹시라도 귀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모두 두루두루 다 갖추신 해가 될 것 같아요. 다만,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 뭔가 문서상의 어떤 내가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필요하시겠다. 네, 병활관 여기까지 해봤고요. 대략적인 운의 흐름입니다. 네, 참고하시고 이게 100%는 아니에요. 참고하셔서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이거 그때 그거였나 보다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거죠. 한 번 더 확인해 봐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병활관 분들 리딩 마치고요. 이제 정화일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화일관 입장에서 신금을 만나면 편재가 되고요. 축토는 식신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모습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불규칙적인 수입에 대해서 돈을 버는 모습이죠. 신축은 양의 모습이고요. 12운성. 정화가 축토를 만나면 묘가 됩니다. 묘지에 놓이죠. 일단 간단하게 단식적으로 편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재성은 취하겠다. 그러니까 돈은 만지는 해다. 돈을 만지는 해는 맞는데요. 정신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정화는요. 촛불이기도 하고요. 제가 언제 한번 또 네온사인이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얘기는 인공적인 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물상이 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각자 바뀌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은 신금을 만나면 어떤 모습이냐면 신금은 가위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석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정화가 신금을 만나면 보석에 흠집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정화가 용접할 때 이렇게 쓰는 엄청 밀도 높은 불 있죠. 용접할 때 쓰는 불. 그게 쇠를 이렇게 쇠끼리 이렇게 붙일 때 쓰기도 하고 이렇게 가를 때도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용접하는 그게 엄청 그 불의 밀도가 높은 부분인데 그 불로 신금을 이렇게 지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경금이 아니라 신금은 보석이기 때문에 흠집을 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돈을 만지기는 하나, 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만지기는 하나 정화와 신금이 만나게 되면 굉장히 좀 까칠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사주 원곡에 정화일간인데 옆에 신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이런 성향이 많이 드러나시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아우 저런 건 마음에 안 들어. 아우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약간 이빠른 소리가 자꾸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 정화일간 분들 중에서 안 그러셨다가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약간 좀 사람들을 많이 골라내게 되는,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지 않고 약간 조금 트집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네, 트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낫겠네요. 그러니까 아우 이런 거 왜 저래 이렇게 트집을 자꾸 잡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그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좀 트집을 많이 잡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조금 쟤는 왜 저러니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스스로 알아차리시면서 올해가 그런 해라고 했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아무래도 이걸 내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물이 3개 이상이다. 근데 내 사주 원곡에 금도 있어요. 그러면 금생수, 금생수, 금생수 되니까 이런 경우는 신약해지는 모습이거든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화의 촛불을 불을 끌 수 있죠. 그러니까 건강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정화일간 분들 중에서 약간 불이 좀 약하신 분들은 2020년부터 몸이 조금 여기저기 안 좋으셨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경자, 신축, 어디 하나 나무 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글자 모두에서. 그쵸? 자수 안에 임수, 개수 들어있고요. 다 물이죠? 금이죠? 금. 여기 안에도 개, 신, 기라고 해서 토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물, 금, 토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무하고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생하는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신강하셨던 분들은 올해가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나무랑 불이 많아서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신강하신 분들은 정화일간인데 나무와 불이 많다. 올해 굉장히 좋죠. 내 불길을 토가 사실은 축토가 불의 그 화의 기운을 이렇게 다 먹어버리거든요. 흡수해요. 기토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기토가 그 불이 갖고 있는 양기를 다 흡수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토일간이다 라고 한다면은 주변에서 뭔가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을 내 걸 다 흡수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는 거고요. 다른 불사주 입장에서는 내 걸 뺏기는 모습이거든요. 축토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약하신 분들은 내가 건강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의 모습이 어떠냐면 그냥 일하는 모습이에요. 계속 내 몸에서 계속 일만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꼭 많지 않아도요. 내년에는 일하다가 병이 날 수 있는 해예요. 그래서 건강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4, 5, 미가 지지에 잘 발달해 있는 정화일간이다 라고 한다면 내년에 상당히 좋죠. 돈을 다 내 걸로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근데 만약에 내가 정화가 나 하나인데 이미 물이 한 3, 4개 있어요. 그러면은 신약이죠. 바로 불 꺼버리게 되니까. 근데 또 여기 와서 또 드라이아이스가 오면은 드라이아이스가 예를 들어서 초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초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드라이아이스로 이렇게 딱 지지면 바로 꺼지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건강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년에 돈을 만질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해요. 네.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돈 욕심을 만약에 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회사를 들어가도 내가 부수입을 얻어야지라고 하면 이거를 내 발로 뛰어서 한다라는 거죠. 돈 되는 일이라면 일단 뛰어들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회가 왔네? 이걸 내가 바로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사주 원국에 신금이 원래 있었던 분들은 원래 평생을 이렇게 사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모습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내 사주 신금이 없었던 분들은 올해 엄청 돈을 벌려고 나가서 돈 벌려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신축년이 거품이 빠지는 해인데 병정화가 사실은 그러니까 나무와 불사주이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조금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는 해가 될 걸로 보여져요. 신축년에는.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성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려보면 제가 아까 정화가 신금을 만나면 보석에 흠집을 내는 모습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혼을 한번 하신 분들한테는 내 짝을 만나게 되는 해가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나이가 조금 30이 아직 안 되셔서 이제 아직 연애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경험이 없다는 게 진짜 사람을 안 만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결혼 이야기가 나올 만큼 깊게 만난 적이 없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올해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은 정화 일간 입장에서는 신금이 흠집이 난 보석이라고 했잖아요. 흠집이 있는 보석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람 흠집이 자꾸 보여요. 새로 들어오는 이성한테서. 특히 여성이신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저 사람 저래서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이래서 싫어. 이렇게 많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한 사람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한번 내가 이혼을 한번 했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한번 갔다 온 사람한테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성을 만나서 결혼 운이 올해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축토 안에 개수가 있거든요. 개신기 있거든요. 그래서 편관이긴 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모두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운이 있고요. 만약에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결혼을 이미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이미 하셨던 분들은 아이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식신상간이 원래 여자 입장에서는 자녀의 모습이에요. 근데 좀 쉽지 않게 임신이 될 거예요. 만약 아이를 갖게 되시더라도.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시더라도 굉장히 몸을 좀 귀하게 본인 스스로 조심하시면서 잘 뱃속에서 잘 키우셔야 됩니다. 양의 모습으로 들어오고요. 원래 정축이라는 글자가 아이가 좀 유산될 수 있는 그런 글자예요. 이 정축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이를 갖는 것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갖는다는 거는 아니에요. 가질 수 있어요. 있는데 그 과정이 어머니가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부터 몸을 좀 만드시는 것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내가 정사일주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유축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사오미의 글자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 굉장히 좋을 거고요. 왜냐면 나랑 어떻게든 합이 들어오는 글자들이니까 미토를 지지에 깔으신 분들은 충을 하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하신다고 한다면 그렇죠. 나쁜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건강적으로 이 신금이 와서 미중에 을목을 치기 때문에 뭐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동에 대한 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또 사주가 좋으신 분들은 그냥 이동하는 걸로 땜하고 이 운을 모든 걸 다 내 걸로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충이 더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내가 건강을 잘 챙기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신축년 자체가 그동안 그러니까
덕이라 그러나요? 덕을 쌓은 사람은 덕을 받고요. 악덕을 쌓은 사람은 업을 받는 거죠. 네. 이 신축이라는 그 글자 자체가 종교성에 대한 글자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인간보에 대한 이것도 어찌 보면 종교성에 대한 어떤 개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이 작용이 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화일관 분들 중에서 조금 내년에는 일하느라고 사실 다른데 신경 안 쓰실 거거든요. 그래도 건강을 챙겨야 된다. 돈 버느라 재밌어서 돈 버는 게 재밌어서 사람도 안 만나고 일만 하는 모습이에요. 내년은.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된다. 그러니까 편재는 즐거움이거든요. 내가 일을 해서 돈 버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화일관 분들. 그러나 건강 신경 쓰세요. 네. 정화일관 신축년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 전반적인 운의 흐름. 정화일관이신 분들 중에서 이동수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이사를 가신다든지 아니면은 독립하게 되시는 운도 있어요. 네. 근데 약간 걱정할 만한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건강에 대한 적신호에 대한 소식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 카드를 좀 다 나열을 좀 해보고 리딩을 해볼게요. 정화일간이신 분들, 사실 정화이신 분들이 정화일간이라고 한다면은 정축,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 정화일간 분들이 활동성이 마구 넓진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만히 집에 있는 것 좀 잘 못하세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다, 정화일간인데 그러면 약간 마음이 힘들 때 집에 그냥 어디 아프거나 그럴 때 집에 있는 거지, 좀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바쁘게 생활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가정이 있으신데 자녀가 있다, 근데 자녀가 독립을 했다, 그러면은 오전에는 우리 집 정리 싹 다 해놓으시고 또 아들네 가서 또 정리 또 도와주고 또 손주도 봐주시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또 뭐 이렇게 저녁 준비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 있죠. 근데 어디 멀리 가는 건 아닌데 내가 속해 있는 그 행동 반경에서 뭘 하든지 간에 굉장히 항상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정화일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거죠. 근데 정화일관 분들은 또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비중을 두는 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희생 봉사의 아이콘이잖아요, 정화가.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으면 그래 그걸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희생 봉사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Happy Family. 정화일간이신데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2021년에 병화 정화들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이 소식이 있을 수 있고요. 별자리 상으로도 사실 지금 현재 토성과 목성 말고도 수성이었나 1월까지 들어와 있는 행성의 영향권이 뭔가가 하나 있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행성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임신 소식이 또 많이 들릴 거다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의 흐름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병정화 일간이신 분들은 아이 소식이 없었다라면 아이가 생기실 거고, 결혼을 안 했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2021년에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거죠. 결혼 생각이 없었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 운의 흐름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캣 카드가 나왔어요. 캣,
고양이는요, 인투이션이 상당히 발달한 영몰로 치고요. 한국에서는 사실 강아지, 개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서양에서는 고양이를 굉장히 영몰로 봤거든요. 그래서 인투이션, 이런 뭔가 상황을 이렇게 조용히 훑어보는 그 능력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이 카드의 키워드는 independent,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 하우스 카드가 빼야 되겠구나,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던 이유가 정활관 분들 중에서 올해 독립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이건 병활관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정활관 분들은 올해 독립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2021년에. 그래서 you're a natural healer. 그리고 your intuition is strong. 제가 인투이션 굉장히 발달한 그런 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활관 분들이 병화는 가시광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잘 꿰뚫어 보는 게 있고요. 정화는 가시광선을 포함한 나머지 적외선, 자외선까지 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인투이션,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느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화에 대해서 좀 파보시면 정화라는 글자가 신기가 있는 글자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년이 뭔가 감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 그런 해라고 보셔도 돼요. 다만 제가 아까 정활관 분들 중에서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걱정할 수 있는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4라는 숫자가 한 자리 수로 줄이면 5가 되죠. 5라는 숫자는 약간 이슈,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셔야 된다. 네, 이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 해서 100% 이렇게 된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예방을 해라 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옆에 카드는 playing it safe라고 해서 지금 뒤에 폭죽이 막 터지고 있어요. 근데 여자분이 굉장히 무료하게 그 폭죽이 터지고 있는 그 즐거운 해피 모먼트를 다 놓치고 있죠. 이 카드가 하는 말이 돈 버느라 지금 뭔가 바깥에 즐거운 일들이 있는데도 다 잊고 산다. 가족 간에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도 내가 돈 버는 게 재밌어서 다 뒤로 하고 돈만 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무 돈 버는 데만 치중하다 보면 사실 건강도 해칠 수 있고 가족 간의 화합이 깨질 수도 있고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놓치고 있다. 바깥에 되게 즐겁고 뭔가 익사이팅한 뭔가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는데 그런 걸 놓치고 있다. 한번 주위를 둘러봐라 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그리고 forgiveness. 정활관 분들 중에서 과거에 여러분을 좀 힘들게 했던 상대를 여러분이 용서하고 마음 안에서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놓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실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게 용서가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나쁜 마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감정이 막 올라왔던 것들이 이제 사그라들어서 이제 그 사람 얘기가 나왔을 때 전혀 이제 걔는 그냥 과거에 그냥 그런 사람이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용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게 되시는 그런 운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좀 섞어서 정활관 분들 전반적인 운의 흐름 보고요. 그리고 좋은 카드 마지막에 또 볼게요. 시작부터 상당히 좋습니다.
정화일관이신 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좀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여러분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좀 중요한 인물이 들어오실 걸로 보여져요. 처음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동요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왜냐면 여러분은 돈 버는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성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이 들어와도 일단은 돈 버는 게 먼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그냥 많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역이 점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나한테도 이런 연애 세포가 살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오겠다. 네. 근데 여러분들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돈 버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커리어가 먼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년에 사실 돈 버는 데에 모든 올인하는 모습이거든요, 정화가. 그러다 보니까 좀 관찰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있네? 사람 괜찮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지켜만 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계속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결혼 정년기이신 분들은 결혼까지 가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병정화이신 분들, 병화정화, 아이 소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아이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일단 이제 운의 흐름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아마도 정화일간 분들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작년부터 좀 가져오신 것 같아요. 끌고 와서 그 안정적인 에너지를 끌고 쭉 가시면서 개인적인 만족도와 내가 내 커리어를 향해서 이렇게 그 커리어 쌓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인생이 좀 만족도가, 시작은 그런 만족도와 함께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적인 커리어든, 그러니까 저는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그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뭔가를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약간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근데 그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 전반적인 1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였으면은 모든 카드들이 좀 나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 결정이 그렇게 커다랗게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다 근간을 흔들 만큼의 영향력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나머지 카드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있었든 뭔가를 크게 결정해야 되든지 아니면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냥 일단은 호기심을 갖고 뭔가 해결책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돌파구에 대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해결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어떤 찬스가 분명히 오거든요. 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여러분이 그렇게 돈 하면서 가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카드에서. 그래서 뭔가 돈도 중요하긴 하죠. 돈도 중요한데 돈이 우선, 모든 데 있어서 우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가치 있는 부분 혹은 내가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뭔가 이렇게 발전 가능성을 향해서 계속 가는 모습이에요. 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장만 뽑아볼까요? 저는 금전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내년에 어쨌든 간에 저는 병화랑 정화 중에서 누가 더 좋으냐라고 따진다면 전체를 두고 봤을 땐 정화가 더 좋다고 보거든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Hangman, 그리고 Ace of Pentacles, Ace of Swords.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색다른 시선으로 뭔가를 바라보려는 노력을 하시게 되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기회를 잡게 되고
그 기회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돈 벌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명확성을 찾게 된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뭔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 근데 사실 지금 에이스 카드가 거의 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에이스 컵 카드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여러분 인생에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명확성, 선택해야 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두 명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일적으로 이쪽 길을 가야 되냐 저쪽 길을 가야 되냐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되실 수도 있고요.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기회가 어떤 기회를 선택하는 것이 나한테 더 이득이 되겠냐, 이런 선택의 어떤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선택의 부분이 여러분이 어쨌든 가능성이 많은 쪽을 선택을 하시겠다. 근데 가능성이 많은 쪽을 선택을 하셨는데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것만 보고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까 알짜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이 정화일관 분들이 일단은 상당히 좋으신 걸로 보여져요. 건강만 신경 쓰셔라. 왜냐면 바닥 카드도 bad health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좋으나 건강을 놓치면 사실 의미가 없다. 마치기 전에 문홀로지 카드 한 장 뽑아보고 리딩 마칠게요. Don't let pride get in your way. Full moon in Leo. 사자 자리에 대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정활관 분들께 어찌 보면 2021년이 필요한 핵심 키워드가 맞다라고 확신이 오는 게, 스스로 갖고 있는 프라이드가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 프라이드가 너무 투머치해서 다른 사람을 좀 업신여기는 쪽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사실 정활관 분들이 내년에 그게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편제라는 거는 남한테 좀 뽐내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내년에 잘 나가게 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잘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약간 고개를 너무 이렇게 빡 들고 다니게 되는 모습이다. 약간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게 되려면 내가 좀 겸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라 라고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정활관 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너무 투머치한 프라이드 때문에,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네, 자만심 때문에 나의 어떤 공을 놓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어라 라는 의미의 카드가 나왔네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운이었고요. 그리고 떠나간 인연, 과거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기억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게 되면서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가 들어오게 된다. 네. 결혼 이야기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2021년에 정활관 분들 좋은 운이 좀 예상됩니다. 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지만 제네럴 리딩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부분이 있었지 라고 알아차리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참고사항이지 전체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